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1일 새벽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첼시 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첼시는 경기 초반에는 점유와 빌드업을 통해 흐름을 안정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박스 근처로 공격 인원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며 후반 승부처에서 힘을 쓰는 성향이 뚜렷하고 델랍은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움직임과 등을 지고 버티는 플레이를 반복하며 박스 안에서 상대의 수비 시선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맡고 있고 콜 파머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볼을 소유한 뒤 안쪽으로 파고들어 수비를 끌어낸 다음 짧은 패스나 방향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엔소 페르난데스는 세컨드 라인에서 타이밍 맞춘 침투로 박스 앞 공간을 점유하며 세컨볼과 중거리 슈팅 기회를 노리는 구조가 자주 만들어지고 있다. 중원 조합은 빌드업 안정성과 함께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을 한 칸 더 올려 세컨볼 회수에 집중하면서 공격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측면에서는 풀백과 윙어의 위치 변화로 수적 우위를 만들며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반복해 슈팅 기회를 쌓아가는 흐름이 나타난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전방에서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압박이 풀리는 순간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칼버트 루이는 제공권과 등지기 플레이를 바탕으로 박스 안에서 득점을 노리지만 지원이 늦어질 경우 고립되는 장면도 적지 않고 에론스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를 받아 공격을 전개하는 데 능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가담 빈도가 떨어지며 중원 부담이 커지고 슈타흐는 중앙에서 수비 보호와 전진 패스를 동시에 맡지만 측면 자원들이 높게 위치할수록 커버 범위가 넓어져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 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흐름이 나온다. 수비 라인은 제공권 대응은 버티지만 좌우로 끌려나가는 상황이 잦아지면 박스 앞정면 공간을 비워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전환 상황에서도 복귀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박스 안중앙이 흔들리는 패턴이 누적되고 있다. 첼시는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밀도와 세컨볼 싸움에서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반면 리즈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관리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콜 파머와 엔소 페르난데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혼전 상황이 잦아지고 첼시 쪽으로 슈팅 기회가 계속해서 누적될 수 있다. 전체적인 전술 상성과 후반 집중력을 종합하면 첼시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에버턴 대 본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버튼은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좌우 폭을 넓히면서 전진할수록 상대 진영 깊숙한 구역에서 점유를 늘려가는 운영을 가져가고 있고 초반에는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한 뒤 시간이 흐를수록 패스 횟수와 볼 소유 시간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며 경기 주도권을 잡는 패턴이 반복된다. 바리는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과 지속적으로 경합하며 니어 포스트 쪽 움직임으로 센터백의 시선을 끌고 세컨드 상황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집중하고 맥닐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번갈아 사용하며 풀백과 센터백 사이 애매한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이 흐름이 이어질수록 수비는 대응 우선순위를 잃으며 라인이 뒤로 밀리기 쉽다. 이 과정에서 1호의 그분함이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해 세컨드 볼을 잡아내면 박스 안과 박스 밖 모두에서 유효 슈팅 각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활동량과 압박 강점을 바탕으로 수비 차단 이후 곧바로 전방 연결까지 이어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빌드업의 출발점과 수비 전환의 안전판 역할을 동시에 맡으며 풀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을 조율해 전체적인 안정감을 유지한다. 반면 본머스는 공을 탈취하자마자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하며 직선적인 전환과 강한 압박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슈팅까지 가져가려는 성향이 강하고 에바니우송은 박스 앞마무리와 등지는 플레이 모두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공격 전개의 기준점이 된다. 그를 중심으로 라얀과 크루피가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시도하지만 전방 압박이 어긋나는 순간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풀백 복귀가 늦어질 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되는 약점이 반복되며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박스 안집중력 저하와 세컨드 대응 속도 저하가 눈에 띈다. 에버튼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진영 깊숙한 지역에서 점유를 높이며 맥닐의 크로스와 컷백을 중심으로 박스 근처 슈팅 볼륨을 쌓아갈 수 있고 본머스는 초반 강한 압박이 풀리는 시점부터 공간 관리 부담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바리가 문전에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1호의 그분함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드 찬스를 가져가는 장면이 반복되면 흐름은 에버튼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에버튼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토트넘 대 뉴캐슬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가져가며
콜로 무아니의 뒷공간 침투를 축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그 과정에서 하프스페이스 활용 빈도를 점점 끌어올리는 팀이다. 콜로 무아니는 직선적인 침투와 측면 이탈을 반복하며 센터백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 움직임 덕분에 이선 자원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마티스텔은 측면에서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낸 뒤 컷백을 선택해 박스 근처 혼전을 유도하고 사비 시몬스는 세컨드 라인에서 타이밍을 맞춰 박스 안과 박스 앞 경계 지점으로 침투하며 마무리와 패스를 동시에 노린다. 수비 전환 시에는 더블 볼란치가 중앙을 빠르게 닫아 세컨볼 싸움에 개입하고 풀백이 라인을 조절해 역습 노출을 최소화한다. 뉴캐슬은 중원 압박과 직선적인 전개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노리며 볼테마드를 전방 기점으로 삼아 롱볼과 세컨드 전개를 시도한다. 고드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커트인을 활용해 개인 돌파로 슈팅 각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고 토날리는 빌드업의 출발점 역할과 함께 방향 전환 패스로 전개의 속도를 조절한다. 다만 일정이 누적될수록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고 이때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면 수비 블록 앞 공간이 비는 장면이 반복된다. 풀백 복귀가 늦어질 경우 하프스페이스 커버 부담이 커지며 센터백이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도 드러난다. 토트넘은 후반으로 갈수록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패턴을 반복하며 박스 근처 슈팅 빈도를 끌어올릴 수 있고 뉴캐슬은 체력 저하 구간에서 간격 관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테레 컷백과 시몬스의 박스 진입 타이밍이 맞물리면 결정적인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토트넘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레스터시티 대 사우스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전방에 조던 아예우를 두고 버티기와 연기를 병행하는 공격 흐름을 가져가며 아예우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몸싸움으로 파울을 유도하고 볼을 등지고 받은 뒤 이선으로 떨궈주는 역할을 통해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는 데 강점을 보인다. 좌측에 배치되는 마비디디는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앞세워 풀백과의 1대1 승부를 시도하지만 마무리 선택과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은 기복이 있는 편이고 데코르도바 레이드는 이선 전역을 넓게 활용하며 하프스페이스로 스며들어 슈팅 각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만 수비 전환 시 위치 선정이 느슨해지는 장면도 함께 노출된다. 중원은 수비 보호와 빌드업의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측면이 무너지는 순간 커버 범위가 과하게 넓어지며 중앙과 측면 사이 공간을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는 흐름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측면 수비 조직은 상대가 터치라인을 활용해 짧은 패스를 주고받을 때 대응이 늦어지며 균열이 생기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윙 수비수가 끌려 나가면 센터백이 사이드 커버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박스 옆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중앙이 동시에 노출되는 위험이 커진다. 반면 사우스햄튼은 측면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 수비를 벌려놓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방향 전환을 결합해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며 아처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과 박스 앞 마무리에 강점이 있어 공간이 열리는 순간 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 아자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 선택이 매끄럽고 원투 패스 이후 박스 근처까지 전개를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맡는다. 브레그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한 번에 찔러 넣는 패스와 전환 패스를 통해 상대 블록의 균형을 흔들며 공격 방향을 빠르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우스햄튼은 한쪽 측면으로 수비를 몰아놓은 뒤 반대편으로 전환의 넓은 공간에서 1대1 상황을 만드는 전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 레스터시티는 측면 수비와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불안 요소가 꾸준히 노출되고 있고 사우스햄튼은 터치라인을 활용한 짧은 패스와 방향 전환으로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팀이고 레스터시티의 전방 조합은 위협적이지만 공을 잃은 직후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이 쉽게 벌어질 수 있다. 사우스햄튼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낸 뒤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반대편 전환을 통해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다. 사우스햄튼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나폴리 대 코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전방에서부터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가져가는 팀이고 최전방에 위치한 호일루는 등지기와 뒷공간 침투 모두에 능해 수비 라인 뒤로 파고들며 박스 안에서 직접 마무리를 가져가는 타입이다. 좌측에 배치되는 노아랑은 측면 1대1 돌파와 컷인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침투 타이밍이 매우 날카로워 흔들리는 풀백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우측 혹은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 잡는 맥토미니는 세컨볼 상황에서 박스 안으로 늦게 침투해 세 번째 옵션으로 마무리를 노리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중원 조합은 공수 전환 구간에서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탈압박 이후 곧바로 측면으로 전개해 공격 자원의 속도를 살리는 구조이고, 수비 라인은 한 명이 과감하게 전진해 중원 숫자를 맞춰주며 나머지 자원들이 라인을 조율해 제공권과 세컨볼 경쟁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준다. 측면 자원들은 노아 랑의 움직임에 맞춰 오버래핑 타이밍을 가져가며 한 번 측면이 열리면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통해 박스 중앙까지 연속적인 슈팅 기회를 만든다. 특히 측면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팀을 상대로는 노아 랑이 풀백을 끌어낸 뒤 안쪽 공간으로 호일룬과 맥토미니가 동시에 침투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코모는 수비 전환 과정에서 측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 커버 밸런스가 자주 무너지고, 두비카스는 최전방에서 버티기와 연계의 강점이 있지만 팀이 뒤로 물리는 흐름에서는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편이다. 헤수스 로드리게스는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노릴 수 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가담이 줄어들고, 니코 파스는 창의적인 패스는 뛰어나지만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 중원 앞 공간을 넓게 내주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풀백이 돌파를 허용하면 센터백이 측면으로 끌려나가고 박스 중앙이 비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해서 노출된다. 나폴리는 측면 돌파와 박스 안 침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코모는 풀백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박스 중앙 커버가 무너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나폴리, 노아 랑의 드리블과 컷신이 반복될수록 수비는 자연스럽게 사이드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 안쪽에서 호일룬과 맥토미니의 침투가 겹치면 수적 우위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폴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웨스트햄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카스텔리아노스를 전방에 두고 버티기와 연계를 동시에 가져가며 보헤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측면 수비를 계속 흔들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으로 압박과 전진 패스를 병행한다. 다만 중원 3명이 동시에 전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비형 미드필더 앞뒤 간격이 벌어지고 센터백들이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풀백은 공격 시 라인을 높게 가져가지만 볼을 잃는 순간 복귀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전환 국면에서는 수비 블록이 급하게 내려가며 박스 앞 세컨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연속 슈팅을 허용하는 흐름이 잦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며 크로스와 침투 허용 빈도가 늘어난다. 맨유는 전환 속도와 공격 패턴이 명확해진 흐름 속에서 측면 공격 비중을 점점 끌어올리고, 도르구는 터치라인을 타고 깊게 내려가 컷백 타이밍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수비는 골대 쪽으로 쏠리고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진다. 그 공간으로 은베모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가져가며 박스 안수적 우위를 만든다. 브루노는 박스 앞에서 세컨볼을 중거리 슈팅이나 전진 패스로 연결하며 공격 흐름을 끊기지 않게 이어간다. 수비 전환에서도 전방 압박 이후 세로 전개가 빠르게 이어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체력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구조다. 웨스트햄은 공격 시 숫자를 늘리지만 전환 국면에서 하프 스페이스 뒷공간 노출이 반복된다. 맨유는 도르구의 컷백과 은베모의 침투로 그 공간을 직접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웨스트햄 수비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